듣보들과 함께 영화를 통해 교양을 넓힙니다. 듣고 보는 듣보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녹음 참여하는 분들 각자 소개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가지 언니 in your area. 저는 가지 언니입니다. 뭐지? My name is Sienna. 저건 뭐죠? 이거는 감이 하나도 안 돼. 저거는 감이 하나도 안 오는데요? 나 지금 가지 언니 보고 나 뭐 해야 되나? 너무 저건데 그래도 되게 잘한다. 네, 바로 MC 시에나. MC 시에나군요. 저는 도라입니다. 조금 더 준비할 거면 움직이 막지. 이상하다. 아이돌 하자 그랬는데. 아, 아이돌이었지? 아, 네. 자, 저희가 시즌 3부터 5주차마다는 이제 콘텐츠 특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영화 얘기 말고 우리가 다른 콘텐츠 중에서 좀 얘기해볼 수 있는 거, 뭐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없을까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좀 정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김밥을 그렇죠. 가지고 전국 김밥 일주라는 책을 가지고 좀 김밥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막 입맛을 다시면서 했던 저희가 막 진짜 다 침을 해가면서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음식은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저는 이제 콘텐츠 특집 들었을 때부터 음악을 하면 너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어떤 앨범 하나를 얘기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어떤 가수 얘기를 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약간 그러면은 이런 얘기 해도 재밌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늘은 블랙핑크 in your area? 역시. 네, 블랙핑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데, 또 블랙핑크 얘기만 하기보다는 이제 또 아이돌 산업이라던가 이런 데가 되게 재밌잖아요? 저는 거기에 엄청 깊숙하게 빠져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관망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재밌고 이상한 세계라는 느낌이 들어서 블랙핑크와 그리고 3세대 아이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되게 재밌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준비를 했고요. 네. 이제 3세대라고 하면은 또 그게 뭐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얘기는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여러분들 중에 또 아이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혹시 3세대 아이돌 중에서 또 좀 특정이 돼 있어요. 3세대 아이돌 중에서 나의 최애 아이돌이 있다면 누구신지 끄덕끄덕 많이 해보시는 가지 언니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다른 말,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전 아미입니다. 네, 방탄소년단을 제일 좋아하고 멤버들이 모두 제대하는 2025년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때 콘서트를 위해서 방탄 적금을 열심히 붓고 있는 와우. 네, 아미로 활동하고 있어서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방송 우리가 초반에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어쨌든 음악 특집이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이 편집을 하는 보름이 예. 음악 저작권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고생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노래를 조금씩 부르면서 한번 좋습니다. 소개를 해야 될 거거든요. 네. 다시 한번 누구를 네. 좋아하시는지 한 소절 정도 불러드리면서 어떤 노래를 해야 돼?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일단 봄날을 제일 좋아하기는 하는데 한번 불러봅시다.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이거 방송이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너무 잘 불렀어요. 웃음이 나서 도저히 노래를 못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시에나. 나 지금 무슨 노래 부를지 검색했잖아. 저는 궁금하다. 사실 3세대 아이돌 중에 최애 아이돌이라고 해서 3세대 아이돌이 누가 있나 검색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그거부터 몰라요. 사실 잘 몰랐고, 그래서 아이돌을 이제 딱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들이 있더라고요. 오. 근데 저는 이제 아이돌을 좋아해서 노래를 접근하기보다는 좀 노래가 먼저 좋으면은 누구지? 누구 노래지? 해서 이렇게 맞아. 찾아보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두 그룹을 제가 꼽았는데요. 심지어 두 그룹을 꼽았어. 오. 그래서 한 그룹은 이제 그 여자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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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노래를 처음에 들었는데 이 멤버들 음색이 되게 다 특색이 있고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노래도 저는, 좋아. 그래서 막 이제 처음엔 노래 좋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거 누가 불렀다 그걸 막 맞추는 재미로 막, 멤버의 누구다. 네, 이렇게. 그 음색이 맞아, 다 맞아. 되게 독특하고 맞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우기 제일 좋아해요. 맞아. 우기도 너무 좋고. 네. 그 사람 누구지? 그 전소연님 아닌가요? 민니. 민니. 민니 목소리가 진짜 아.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노래를 좋아하고 어떤 노래로 그러면 약간 처음에 들어왔어요? 제가 그 아이들 노래가 되게 빠른 게 많잖아요. 네. 그거 말고 그래도 이거 최근에 나왔던 것 같은데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아, 불러볼까요? 죽는 것도 딱 질색이고 아픈 것도 딱 질색이어서 오늘도 아침엔 입에 빵을 물고 똑같이 하루 시작하고 후 온종일 한 손엔 아사멜 이거 무리예요. 아메리카노 퍼포먼스까지. 피곤해 죽겠네 이런 노래고요. 네. 그게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음. 원래 알고 있었던 그룹인데 더 좋아졌고. 네, 좀 좋아졌고 그리고 남자 그룹이 있는데요. 오, 골고루 좋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라는 그룹이 투바투는 투바투. 4세대. 네, 4세대예요? 네. 아, 이게 또 어려워요. 네, 3세대, 4세대. 두 분이 좀 어려울 수 3세대 있는데 나왔었는데 그 잘못 정리되신 아. 거 보신 겁니다. 그런가 봐요. 깐깐하시네요. 네, 그런가 그럼요. 봐요. 어, 그러면 약간 걸쳐있는 어. 걸 수도 있어. 그럼 얘 3세대 아니니까 아, 그래도 패스. 궁금합니다. 어떤 노래 좋아하시나요? 아니 이 그룹은 제가 노래를 음. 진짜 한 80%는 다 알거든요. 우와, 많이 한다. 왜 진짜? 하냐면 제가 아, 딸? 이제 그 어머니거든요, 제가. 근데 저희 애가 이 투바투를 너무 좋아해요. 팬이시구나. 그래서 이 차를 타고 다닐 때 투바투 노래를 외워야 된다고 진짜 한 노래를 거의 한 10번씩은 아이고. 기본으로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근데 이 그룹 노래가 저는 사실 처음에 누가 누군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약간 그 인피니티라는 그룹의 노래를 네. 그런 스타일을 좀 좋아했는데 조금 비슷한 아, 그래요?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의 노래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노래가 좋아요. 그래서 제목이랑 노래는 매치는 안 되는데 노래를 거의 다 알고 있다라는 거. 네. 이야. 나 많이 알아. 많이 하네요. 4세대이긴 하지만. 그러니까요. 도라는 블랙핑크? 저는 사실 응. 3세대에서는 뭐 저도 BTS 그 좀 팬이었다고 하면 BTS 팬이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보통 3세대에서는 여자 아이돌 그룹을 진짜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노래도 진짜 많이 듣고 뭐 트와이스라던가 아. 네, 아니면 저는 이 노래를 진짜 좋아했어요. 피카부. 아, 레드벨벳. 네, 레드벨벳 노래가 좀 많이 취향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거랑 배드보이였나? 약간 그 노래들을 되게 좋아했고 트와이스에서는 티티 이런 오. 것들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약간 그런 여자 아이돌이 굉장히 강세지 않았나? 맞아요. 3세대. 맞아. 방탄 빼고는 거의 여자 엑소도 아이돌. 있어요? 아, 딴딴따다단 딴따다다다다. 근데 손을 잡고 이렇게 하시네요. 이게 저의 흥에 겨운 손입니다. 저 사람 힙합이네.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은 이 3세대 아이돌 중에서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룹이기도 하죠. 블랙핑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이제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사실 블랙핑크라는 이름 자체는 되게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아유, 이게 막 그럼요. 그냥 아이돌에 관심이 없어도, 아, 블랙핑크 알긴 알지. 뭐 멤버를 모를 수는 있어도, 아실 것 같고, 2016년 8월 8일에 데뷔한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4인조 다국적 걸그룹이고요. 사실 YG에서는 2세대 선배가 바로 있었어요. 그쵸. 여러분들 다 아시는. 2NE1. 네, 2NE1이라는 여성 걸그룹이 있었는데 그 후속 그룹으로 나온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몰랐는데 YG에서 최초로 리더가 없는 그룹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리더가 딱히 정말 안 정해져 있었긴 했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 4명이 있었고, 블랙핑크라는 그룹명 자체는 되게 단순하잖아요. 블랙하고 핑크.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름 들었을 때는, 저게 그룹명이야? 약간 이렇게, 왜냐면 너무 단순하니까. 대충 지었다. 근데 지금 이름이 약간 착착 붙기는 해요. 맞아, 그래서 이름 맞아. 짓는 것도 참 되게, 왜냐면 방탄소년단도 처음에 이름 어, 가지고 그쵸. 되게 저게 뭐야? 했었는데 이름이 또 착착 붙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핑크와 블랙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 이것도 근데 되게 그 깊은 의미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쁘게만 보지 마라. 핑크 마냥. 예,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런 그냥 의미래요. 그래서 별 생각은 안 하고 지은 이름이지 않나? 팬
팬덤명은 블링크라고 음. 해서 이것도 조금 단순하게 만든 게 블랙의 BL하고 핑크의 INK 합쳐서 블링크라는 건데 근데 이제 앞과 끝을 합쳐서 시작과 끝을 함께 하자 뭐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팬덤에 다 응원봉이 있잖아요. 요즘 그렇죠. 아이돌들은. 근데 네. 이 블링크 응원봉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뿅망치 모양이에요. 아. 네, 핑크색 뿅망치 모양으로 귀엽다. 네, 되게 귀엽고 와, 딱 독특하고 왜냐면 응원봉이 워낙 많으니까 다 각자 그게 있잖아요. 개성이. 그래서 되게 개성 있는 응원봉이다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뭐 블랙핑크가 유명해진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긴 하지만 음악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일단은 멤버 소개를 먼저 한번 하고 이제 음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member 소개는 이제 좀 순서대로 할 건데 일단 지수, 제니, 로제, 리사 순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나이 지수. 순인가요? 네, 나이 순이에요. 그래서 지수 먼저 한번 해볼게요. 네, 지수가 맏언니입니다. 오. 네, 제가 또 지수를 조사하면서 네. 어느 정도 또 블랙핑크에 대해서 또 한번 싹 훑어봤기 때문에 알고 있었죠. 자, 지수는 본명은 김지수고요. 사실 저에겐 굉장히 친숙합니다. 왜? 제 동생이랑 생일이랑 이름이 같습니다. 아, 아, 진짜? 네, 제 동생도 지수고 1월 3일생. 아. 그래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혹시 선생인가요? 저는 그녀의 성은 박이고요. 그리고 나이는 95년생이라서 블랙핑크 내에서 가장 맏언니이고요. 참고로 얘기하자면 방탄소년단 지민과 태영 씨의 B와 동갑이다. 그 얘기는 왜 붙이는 네, 걸까? 그냥 우리 방탄에 구호즈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좀 얘기 드렸고요. 네. 그리고 리드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태어난 곳은 경기도 군포시 삼본동에서 와우. 태어났고요. 혈액형은 A형. 그리고 혈액형까지. 성격은요, MBTI로 제가 좀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ISTP라고 박명수랑 같아서 오. 활명수에 2번 나왔거든요. 어. 네, 저 2번 다 봤어요. 그래서 진짜? 베이글 리뷰하는 거랑 그냥 와서 이렇게 노는 그래서 2번 참여했는데 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박명수랑도 은근히 잘 맞고 같은 MBTI라서 그런지 그래서 생각보다 성격적으로는 그런 좀 박명수다운 그런 무던한 걸그룹한테 네. 박명수다운 성격 네네. 그런 게 있고요. 실제로 특징적으로 봤을 때 멤버 중에서도 유일한 T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멤버들 다 울고 있을 때 멀뚱멀뚱 있는 그런 짤들이 좀 많이 있어서 쌉티, 모먼트, 쌉티. 예, 그런 것들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멤버 중에 또 유일하게 외국물을 먹지 않았다. 한국에서. 네, 그래서 제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이긴 하지만 9살에 뉴질랜드로 유학을 다녀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디올, 타미 힐피커의 글로벌 앰버서더로 활동 중이고요. 디올 앰버서더 활동하면서 인간 디올이라는 또 별명을 얻었죠. 그리고 그 밖에는 뭐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연극부여서 사실은 연극영화과 진학을 꿈꿨다고 해요. 근데 오디션 경험 쌓으려고 YG의 오디션을 봤는데 덜컥 합격해버린 거예요. 그 외모에. 네, 그럼. 근데 이 오디션 곡이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때 노래방에서 굉장히 많이. 그렇죠. 그 사람 깜짝이야. 이게 뭐지? 근데 좀 지수 음색이랑 좀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해요. 약간 허스키하니까. 맞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YG 연습생으로 들어갔고요. 2011년 7월부터 5년 동안 연습 기간을 거치는데 그때 뭐 하면서도 데뷔 전에 이미 에픽하이 뭐 스포일러라는 그 뮤직비디오 네. 그리고 하이수연 나는 달라 뮤직비디오에 출연했었고 학생복이나 스마트폰 광고에도 출연했었고 KBS 프로듀사에 카메오로도 출연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 데뷔 전에 이런 것들을 뭐 다 했었고 블랙핑크로 데뷔 후에는 이제 솔로 앨범은 2023년 3월 31일 멤버 중에 마지막으로 꽃 어떻게 불렀지? 꽃향기만 남기고 여기 주크박스예요. 진짜 뭐 얘기하면 다 나오네. 우리 시에너 박스가 있어 너무 다행입니다. 나 좀 안 해. 잘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YG와 계약 종료 후에는 단독 기획사 분리수 로 해서 독립적으로 활동을 할 건데 멤버 중에 이제 또 배우로 활동을 또 준비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딱 마스크가 좀 배우상이잖아요. 잘 어울린다. 외모는 그죠. 네, 이거 제가 찾아보면서 네이버 프로필 봤을 때도
멤버 중에 굉장히 배우 같은 프로필로 딱 해놨어요. 아. 그 4명의 멤버 중에서도. 그래서 확실히 그쪽 쪽으로 가려는 마음이 있구나 좀 생각이 맞네, 들었고 맞네. 개인 유튜브로는 행복지수 103%를 운영하고 있고요. 음. 현재 구독자 수는 523만 명. 동영상은 28개 정도 일상 브이로그가 올라와 있습니다. 조사를 굉장히 철저히 네, 하셨네요. 여기까지 지수에 대한 소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멤버 소개를 하면서 이걸 네. 하나씩 붙이기로 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이 아, 멤버의 그쵸, 그쵸. 매력. 어. 저는 이 지수의 매력은요. 음. 예뻐요. 네. 예쁜데 뭐랄까? 수수하게 예쁘다고 해야 되나? 어허. 뭔가 범접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라 해야 되나? 범접할 수 있어요? 되게 예쁜데 어. 친근한 느낌이 있는 아. 그런 모습. 그래서 뭐 방송 아까 말씀드린 활명수 이런 거에서도 좀 보니까 친근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 성격이. 네, 성격적으로나 이런 거. 그리고 목소리가 음, 약간의 코맹맹이와 허스키가 섞인 그 맞아. 특유의 목소리가 저는 되게 좀 매력이 호불호가 있다고. 강한 많이 목소리예요. 강해요. 맞아요. 그래서 꽃도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렸었잖아요. 네, 근데 음악. 저는 굉장히 그 음색이 특색 있고 매력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멤버의 매력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다음 이제 제니에 대해서 아. 좀 소개를 해볼게요. 저는 저렇게까지 깊게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전 또 맡은 바 소임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블랙핑크를 어쨌든 그 선택하고 이제 조사를 하는데 너무 괴로웠어요. 왜냐면 이렇게 그렇게 덕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지? 약간 이러면서 괜히 블랙핑크를 했나? 우린 오죽했겠니? 근데 이렇게 조사를 잘해주시니까 굉장히 고맙네요. 근데 팬이 아닌데 어쨌든 그 박명수 나온 것도 보긴 봤네요. 네. 저는 어쨌든 제니는요. 이제 1999년 96년생. 그러니까 지수보다 한 살이 어린데 근데 제니도 1월생이에요. 근데 지수가 또 1월생이니까 그냥 1년 차이가 딱 나는 그러네요. 네, 이제 그 멤버고 랩과 노래를 둘 다 맡아서 둘 다 굉장히 잘하는 멤버죠. 잘해. 굉장히 이 약간 울림통이 큰 것 같아요. 그 조그만한 몸에서 맞아. 막 파워풀하고요. 맞아. 일단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나기는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뉴질랜드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되게 이 유학설도 저는 그 블랙핑크 다큐멘터리가 넷플릭스에 있어요. 그게 뭐 만들어진 조금 되긴 했는데 그게 있어서 좀 봤는데 약간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뉴질랜드에 그냥 여행을 갔다가 엄마가 여기 살고 싶어? 했는서 응! 그래서 그래! 그래가지고 유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좀 될 사람이었던 게 너무 적응을 잘했나 봐. 아기 때 너무 못 모를 때 가서 그런가?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인이 외국 가서 살 때 되게 위축되고 무섭고 하잖아요. 물론 제니가 영어를 원래 뭐 잘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가서 바로 적응도 너무 잘하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또 이 사람이 약간 되게 멋있다고 생각한 거는 뉴질랜드에서 어쨌든 공부를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다시 또 유학을 가려고 하는 찰나 그게 한 뭐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는 중학생쯤 되는 나이에 이 제니가 나는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지 않고 나는 가수가 되고 싶은데 나는 한국 가서 가수가 되고 싶은데 이걸까지 결정한 거예요. 중학생 때. 그래서 그때 미국 가지 않고 한국에 와서 YG 연습생으로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5년 11개월 동안 연습생으로 생활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멤버 중에 가장 오래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YG 연습생일 때도 이미 그때부터 좀 유명했던? 그 새끼에 나왔었나? 네, 너무 발음이 지금 약간 욕하는 줄. 맞아요. 그 새끼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XX인데 지드래곤의 2012년 지드래곤의 노래였고요. 굉장히 발음이 뮤직비디오에 여자 주인공으로 출연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가 만 16세라고 하니까 이제 18살? 한국 나이로는. 그때 이미 출연도 했었고 좀 유명했었던 것 같아요. 연습생 중에 잘하는 애 있다. 약간 이렇게 해서 유명했었던 멤버여서 심지어 그 데뷔하고 나서 그 붐바야라는 노래가 있었잖아요. 1집 때. 그때 그런 가사까지 있어요. 네가 말로만 듣던 걔가 나야 제니. 이런 가사가 있을 정도로 자기의 원래 그 연습생 때부터 네가 들어봤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사가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블랙핑크 처음 나왔을 때 약간 아이콘처럼 맞아요. 네, 제일 많이 이렇게 눈에 띄고 맞아. 많이 밀어주고 맞아. 그리고 그룹별로 그런 멤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에스파에선 카리나
같이 그런 좀 밀어주거나 아니면 아이콘으로 삼는 멤버였던 멤버죠. 그리고 실제로도 외모도 딱 그 고양이 상의 느낌이고 너무 귀엽기도 하면서 맞아. 섹시하기도 하고 맞아. 너무 매력적인 또 마스크를 갖고 있기도 맞아. 하고 노래, 뭐 춤, 랩 다 잘하는 멤버여가지고 약간 그 실력적으로도 좀 깔 게 맞아. 없다 이런 멤버기도 하고요. 근데 성격은 또 약간 도도해 보이는데 성격은 엄청 귀여운 타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아직 외국 활동 좀 하기 전에 예능에 좀 많이 나왔었던 아파트 101, 103이었나? 유재석이랑 같이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네, 고정이었습니다. 그게 시골 가서 하는 그 프로그램이었나? 제가 프로그램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근데 예능이 꽤 많이 나왔어요. 예능이 꽤 많이 나와서 엄청 귀여운 그 모습을 보여줘서 팬들이 막 젠드기. 이거는 근데 지수가 막 그러니까 막 찐득찐득 붙는다 해서 젠드기라고 붙였다는데 약간 그런 귀여운 이제 별명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성격이 또 그렇다고 막 방방 뛰는 게 아니라 좀 차분하면서도 다정다감하고 정이 제일 많대요, 멤버들 중에서. 그런 타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ISFP라고. 네네네네네. MBTI로는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리도 잘하고, 아.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손으로 뭔가 만드는 공예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되게 재주도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다 가졌네. 네. 그리고 다 또 가진 이제, 여자. 제니 하면 또 유명한 것 중에 팬들 안에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팬사인회 같은 데 가서 밈 같은 게 많이 이렇게 도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있냐면, 언니 왜 맨날 똑같은 티 입고 다녀요? 이랬을 때 제니가 티? 내가 무슨 티를 입고 다니는데? 이러는데 큐티 이래가지고 빵 터지는 그 밈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귀여운 거죠, 제니가. 그래서 그게 근데 저는 심지어 팬이 아님에도 그 밈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입덕맴으로도 이제 유명한, 그리고 팬들한테 워낙 잘하기로 또 유명한 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니의 매력은 이거 아실 것 같은데 카디비. 그것만으로 이제 종결. 화를 내시나요? 카디비 혹시 아세요? 몰라요. 제니의 남자들이요. 제니의 남자들을 카디비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카이, 지디, 비. 그래서 카디비 이렇게 부르는데 카이, 지드래곤, 그 방탄 비. 네, 맞습니다. 여기 굉장히 누가 씁쓸해하고 계신데요. 엑소카이. 네, 맞아요. 지드래곤은 나이 차이 많이 나지 않나? 지드래곤이랑 꽤 오래 사귀었다고 들었어요. 8살 차이 나요. 음. 네, 8살 차이 나는데 그래가지고 이미 이것만으로 제니의 매력은 끝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로제. 로제는 제가 준비했고요. 이제 로제는 이제 본명은 아니고 본명은 한국 이름은 박채영이고요. 그리고 영어 이름이 이제 로젠이더라고. 로젠박. 그래서 아마 그 자신의 원래 영어 이름에서 좀 부르기 쉽게 로제라고 예명을 지은 것 같습니다. 1살 이제 어리고요. 로제는 97년도 2월생이에요. 2월생이고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출생을 해서 대한민국이랑 뉴질랜드 복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부모님은 두 분 다 이제 한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서 7살 때부터 호주 멜버른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4살 터울 이제 언니가 있고 행크라는 반려견을 너무 키우고 귀여워.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사진 찾아봤거든요. 진짜 귀엽죠. 진짜 무슨 만화에 나오는 약간 그런 강아지 같더라고요. 그래서 블랙핑크라는 그룹의 이제 메인 보컬이자 리드 댄서로 활동을 하고 있고 2012년도에 그 호주 시드니에서 YG 오디션이 있었는데 거기서 7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뽑혔다고 합니다. 잘 뽑았다. 그래서 연습생 기간이 아마 가장 짧다고 하던데 네. 4년 2개월의 연습생 생활을 하고 데뷔를 했고요. 뭐 이제 올해 아파트는 다 이제 아시죠? 노래. 아파트로 아파트. 이제 빌보드 8위로 데뷔를 하면서 K-팝 여성 가수 최초이자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격은 좀 보면은 그 MBTI가 ENFP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 ENFP가 굉장히 많은데 되게 밝고 좀 그런 성격으로 보이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마마가 녹화했었잖아요, 이번에. 근데 거기서 브루노 마스랑 이제 사전 녹화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브루노 마스가 이제
카메라 뭐 위치나 이런 디렉션을 다 100% 설정을 했는데 이제 한국 스태프들이 많으니까 로제가 그 소통도 하고 스태프들이나 뭐 되게 잘 챙기면서 그랬다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가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격도 좀 밝고 쾌활하고 배려심도 많고 주변을 잘 챙기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파트로 좀 많이 인기 얻으면서 유튜브에서 이제 인터뷰하는 그런 영상들도 봤는데 되게 밝고 사랑스러워요. 너무 사람 자체가 사랑스러운 느낌? 맞아.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제가 생각하는 로제의 매력은 볼매인 것 같아요. 볼수록 매력이 있고 맞아. 다양한 끼가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블랙핑크 처음에 데뷔했을 때 가장 시선이 안 갔던 멤버 중에 한 맞아요. 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가장 그 멤버들 중에서 누가 제일 좋아라고 말하면은 로제가 제일 좋다라고 말할 정도로 볼수록 매력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외적인 뭔가 이미지가 약간 풍성한 금발의 그 이미지가 뭔가 하나의 로제 이미지로 약간 각인된 느낌이 있고 인간 입생로랑이라고. 맞아요. 너무 그런 이미지가 되게 딱 로제다. 눈치 빠르게 금발로 자라야 된다. 머리가. 맞아. 그래서 그렇게 금발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물론 뭐 외적인 것도 아름답고 매력적이지만 가수로서 음색도 굉장히 또 되게 유니크한 음색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맞아요. 좀 YG 보컬 스타일을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오. 근데 약간 예전에 그 박봄에서 좀 이렇게 텁텁한 끼를 빼낸 듯한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맑은데 YG의 그런 개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막 단어들 연결될 때나 막 숨 내뱉을 때 막 그런 느낌들이 되게 뭔가 로제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는 멤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멤버 소개 한번 해볼게요. 네. 마지막은 리사예요. 리사는 이제 본명은 라리사 마노반. 네, 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태국 출생의 태국인 멤버이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 그게 라리사구나. 맞아요. 라리사라는 앨범이 있었죠. 노래도 라리사 리사 이러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본명이 라리사고요. 이 사람은 1997년생 3월 27일생으로 막내죠. 그러네요. 막내 멤버고 일단 포지션은 다 잘하는데 라리사도 일단 랩을 엄청 잘하죠. 랩을 잘하고 이렇게 춤을 또 멤버 중에 좀 제일 잘 추는 멤버로 유명해요. 네. 그래서 리사 같은 경우는 태국인이기 때문에 태국에서 태어났고 이제 뭐 부리람주라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하고요. 3살부터 방콕에서 계속 자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뭐 영어를 그때부터 배웠던 것 같아요. 태국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 빅뱅이나 2NE1을 좋아했대요. K-팝 가수들을 굉장히 좋아했고 노래 춤은 그냥 원래 이제 타고났으니까 이제 막 끼가 있었고 유치원 때부터 막 댄스 학원 다니고 댄스 크루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이미 자기의 길을 알고 있었던 그러네.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을 모를 수가 없겠죠. 그리고 2010년도에 이제 YG가 태국에서 이제 오디션을 했을 때 유일하게 합격한 참가자라고 하고 그러고 바로 그냥 한국에 와서 이제 계속 연습생 생활을 한 거고 이제 리사도 그래서 5년 넘게 연습생으로 생활해서 다들 길게 했어요. 블랙핑크는 그죠? 그 로제만 4년 정도 하고 다 5년 정도는 생활했다고 하고 어린 나이에 와서 막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어린 나이에 와가지고 막 힘들었던 얘기들도 막 하는데 근데도 되게 워낙 밝은 성격이고 그리고 멤버들이 얘기했을 때는 되게 독특하고 되게 무심하고 어디서나 잘 수 있는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털털한 것 같기도 하고 막 크게 어떤 그러니까 깐깐하거나 이러지 않은 거죠. 너무 예민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막 잘 지내는 성격이니까 이게 타지에 와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어린 나이서부터. 그래서 근데 어쨌든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그 연습생 생활 할 때부터 계속 팀으로 연습을 많이 시켰대요. 그래서 이 4명이 너무 끈끈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배경들도 있었고 그리고 취미는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 찍는 거 이제 사람들 멤버들 찍는 것도 좋아하는데 멤버 중에서는 제니가 가장 모델로는 훌륭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제가 생각했을 때 리사는 좀 독보적이다.
근데 그 독보적이라는 게 일단 외모도 너무 독보적이고요. 진짜 외모가 진짜 유니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케이팝의 아이돌 중에 약간 별로 없는 상. 맞아, 맞아. 없는 상. 이게 어쨌든 태국인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기도 한데 또 마냥 태국인 같지 않고 되게 외국, 그러니까 약간 서양도 섞인 것 같고 이래가지고 그런 독보적인 외모. 그리고 이 사람 비율이 엄청나요. 그러더라. 맞아. 블랙핑크가 사실 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이 다리가 맞아. 엄청 길고 그리고 춤을 너무 잘 춰가지고 그거 자체가 이 사람의 가수로서의 너무 매력이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블랙핑크에 대해서 한번 싹 훑어봤는데요. 네. 아까 이제 시에나가 처음에 뭐 데뷔 처음에 봤을 때는 로제가 별로 눈에 띄지 않았는데 네. 지금은 로제가 제일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블랙핑크 자체가 한 8년 정도 지속해온 네. 그룹인데 이제 예전에 처음에 데뷔했을 때랑 지금의 이미지가 약간 내가 달라졌는지 어떤지가 좀 궁금해요. 혹시 가지 언니는 어땠나요? 저는 노래는 계속 좋아했던 것 같아요. 블랙핑크는 진짜 노래는 다 좋으니까 첫 데뷔했을 때부터 좋고 첫 데뷔 생각했을 때 생각해보면은 드디어 2NE1을 능가하는 정말 YG 걸그룹이 탄생했다 생각이 들었고, 왜냐면 일단 음악 좋았고 무엇보다 멤버가 다 예쁘더라고요. 맞아. 네, 맞아. 개성이 있고 예쁘기까지 해. 그래서 2NE1이랑은 정말 다르다. 예, 2NE1은 약간의 그 개성이 더 존중이 됐다면 개성과 예쁨을 다 미모까지 채웠구나라는 생각에 이건 안 될 수가 없겠네. 딱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이런 결과도 좀 당연한 결과로 보여지고 일단은 걸그룹 그 3세대 중에서는 지금도 가장 건재하고 파급력도 세잖아요. 네. 그게 일단은 다국적이었다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맞아요. 다들 멤버들이 영어를 잘 할 수 있다는 거. 맞아. 일단 지수는 빼고 어쨌든 영어를 다 잘 할 수 있다는 게 첫 영향력인 것 같고, 네. 멤버들이 다 환경이 달라서 그런지 또 다른 걸그룹에 비해 좀 자유로워 보이는 게 있어요. 갇혀 있는 느낌보다는. 그래서 이제는 진짜 멤버 각자가 다 한 팀이 아니라 하나의 셀럽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 예, 왜냐면 그 제니도 욕은 먹었지만 그 아이돌이라는 드라마? 네. 네, HBO에서 했던 네. 그런 드라마도 어떻게 보면 걸그룹으로는 좀 꺼려질 수 있을 수 있는데 과감하게 하고, 리사도 빅토리아 시크릿 그런 무대에서 좀 굉장히 파격적인 무대를 쓰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리고 로제도 아파트라는 음원으로 지금 여자 솔로 최초로 좀 되게 굉장히 잘하고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확실히 다른 걸그룹에 비해서 가진 파워가 세고 그 밑바닥에는 가지고 있는 끼도 있겠지만 실력이 확실히 탄탄한 그룹이구나 맞아요. 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초반에 데뷔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YG에서 2NE1이 되게 YG에서도 그렇고 가요계에서 독보적인 그룹이었었잖아요. 개성도 엄청 강하고 노래도. 그래서 그 YG에서 이제 걸그룹이 나온다 그래서 저는 2NE1의 그 색깔을 잇는 그룹이 사실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블랙핑크가 나와서 제 그냥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 2NE1의 색깔을 음악 색깔을 가져가면서 외적으로 조금 더 이제 예쁜 아이돌이 나왔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고, 저는 그 블랙핑크라는 그룹 이름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블랙이랑 핑크라고?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되게 대비되는 그 색깔 두 개를 같이 나와서 약간 요즘 그때 뭐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 아이돌이 막 샤방샤방 예뻐 막 이런 거 하는데 우리는 좀 다르다. 약간 다크한 컨셉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멤버들이나 그 외모가 워낙 출중하다 보니까 그냥 예쁜 아이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뭐 전 세계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되게 놀랬거든요. 와, 뭐 K-팝이 되게 뭐 많이 세계에서 좋아한다고 하지만 이번에도 진짜 브루노 마스?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막 놀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느낌이, 이미지가
아이돌이라기보다는 정말 뭐 아티스트 그리고 음. 셀럽 같은 이미지들이 강하고 보통 멤버들 중에 이제 뭐 한두 명이 인기가 많으면 나머지 멤버들은 뭐 활동을 안 하거나 쩌리. 그렇기 마련인데 이 멤버들은 쩌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 엄청나죠. 진짜 뭐 맞아요. 지수도 막 뭐 엄청 뭐 디올 세계적으로도 맞아. 엄청 활동하고 뭐 나머지 멤버들도 뭐 음반 개인적으로 계속 내면서 그래서 대단하다. 맞아. 이런 그룹이 또 있을까 싶은 정도로 생각해보면 진짜 대단한 그룹이다. 파워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열애설도 들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열애도 심지어 루이비통이랑 하잖아. 그러니까 세계적이야. 맞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두 분 얘기가 일단 재밌었던 게 이제 처음에 그 데뷔했을 때 저도 일단 외모에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다 완벽한 외모를 가진 그룹이 있나? 근데 또 되게 재밌었던 거는 제가 이제 그걸 너무 놀랬어가지고 주위 제 친구들한테도 막 얘기했었는데 오히려 남자들은 공감을 못했어. 그러니까 진짜 확실히 여자 팬들의 초반에는 마음을 확 휘어잡은 것 같아요. 남자들은 약간 그래? 남자들은 왜냐면 트와이스가 좋거든. 사나가 좋거든. 샤샤샤가 좋단 말이야. 남자들은 막 나세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치, 드세지. 그러니까 일단 외모 각각이 예뻐도 일단 분위기가 그 스타일이 아닌 맞아. 거죠. 그래서 확실히 여성 팬들이 먼저 확 이제 유입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여성 팬들이 지갑을 잘 연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여성 팬이 일단 있으면 대중적으로 네. 이렇게 확 넓어지는 게 네. 있죠. 그리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핑크가 처음 나왔을 때 좋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2NE1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YG가 하는 행동이 블랙핑크 그냥 묻어버리고 사실 2NE1을 묻어버리고 2NE1한테 갔어야 될 노래들을 그냥 블랙핑크가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진짜 그냥 들고 나온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음악 들으면서 왔지만 블랙핑크 노래 좋은 거 많잖아요. 저도 오늘 운전하면서 블랙핑크 특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때 뭐 휘파람도 그렇고 사실 그거 다 2NE1 노래인데 이 생각 하긴 했지만 Forever Young은 진짜 2NE1 노래 아니에요. 저는 지금 들으면서도 이건 진짜 2NE1 노래 같다 이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블랙핑크 노래가 된 게 언제부턴가를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언제부터 블랙핑크 색깔이 온전하게 생겼지? 근데 뚜뚜뚜뚜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 How You Like That? 이거 오히려 그거 같기도 그거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초반에는 좀 얘네를 싫어했다기보다는 YG가 너무 꼴 보기 싫었다. 뭔지 알아요. 네, 그랬고 근데 어쨌든 그 이후로 두 분이 다 얘기해 주셨지만 이미 너무 글로벌한 그룹이 됐고 그 성과가 막 쭉쭉 올라갔잖아요. 저는 이제 어쨌든 관심 없는 입장에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지만 와, 막 대단하다. 어디까지 가는 거야? 했는데 이제 이걸 이어서 이들이 글로벌에서 또 어떻게 활동했는지 보면 사실 한 2019년도, 2018년도부터 이제 서서히 해외로 확장이 됐었던 것 같고 좀 그 가장 임팩트가 강하게 남았던 게 2019년도에 코첼라. 그 전설의 코첼라가 그때 또 로제가 미쳤죠. 그 전설의 코첼라에서 그때 그 헤드라이너도 아니고 서브 헤드라이너였고 그때 헤드라이너가 아리아나 그란데였대요. 근데 화제성이 아리아나 그란데를 넘은 거예요. 그래서 확 그게 엄청 화제가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엄청 이렇게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도 그게 좀 커가지고 그러고 나서 2023년도에는 이제 코첼라의 그냥 헤드라이너로 그래서 우리나라 가수 최초로 헤드라이너로 이제 섰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영국의 뭐 음악 페스티벌 같은 이제 뭐 브리티시 서머타임 이런 데에서도 최초 헤드라이너 하면서 약간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활동이 좀 더 많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아까 가지 언니가 얘기해주기도 했지만 멤버 각각이 앰버서더로 너무 유명한 거잖아요. 아까 맞아. 지수는 이제 디올 그리고 제니는 샤넬, 뭐 켈빈 제니 너무 많아요. 켈빈 클라인, 막 젠틀몬스터, 막 이런 브랜드들 있고 로제가 그 입생로랑 그리고 리사가 루이비통, 불가리 이런. 글로벌 앰버서더로서 보통은 그룹이 앰버서더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블랙핑크 같은 거는 그냥 개개인이 너무 매력적이고 맞아. 이미 그들이 너무 스타다 보니까 개개인이 앰버서더로서 너무 영향력이 막강한 이런 그룹이 됐다. 그래서 그냥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남자 아이돌에 비해서 여자 아이돌이 조금 받는 평판이 좀 낮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여자 아이돌은 사실 사고도 안 치고 불안하지도 않거든요. 사고 칠 거란 불안함도 없고 너무 그냥 꾹
꿋꿋하게 아무 일도 없고 왜냐면 이들은 조금이라도 뭔가 논란이 될 만한 거 하면 이렇게 까인단 말이에요. 맞아요. 남자아이돌은 이렇게 보호받지만. 그래서 그걸 딛고 여기까지 올라온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고 그리고 전 다큐멘터리 봤을 때도 아 내가 몰랐지만 연습생으로서 너무 힘들었던 그 과정들을 진짜 다 겪고 와서 이게 이들한테 약간 피와 막 살과 모든 것이 다 돼서 지금 저렇게 강인하게 버틸 수 있는 어떤 걸음이 되겠구나 이런 거를 느끼기도 했어요. 그래서 몰랐지만 이들이 겪은 어떤 되게 고난한 시간들 그런 것들이 있었겠다라는 걸 생각했고요. 노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네. 노래가 좋은 게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다 사실 터졌어요. 맞아요. 노래들은. 네, 다 터졌죠. 각자 가장 좋아하는 노래 한번 얘기해볼까요? 블랙핑크 노래 중에선 제가 제일 자주 듣는 노래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리고 오늘 한번 싹 훑고 왔거든요. 근데 저는 셧다운. 셧다운. 아. 입간판 내리고 문 닫고 셧다운. 문장. 위비비비비. 왜 좋아요? 왜 제일 좋아? 중독성이 있어요. 그 앞에 아하. 도입부가 또 그 샘플링을 갖다 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뭔가 시작이 되면 확 전율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문을 닫으라잖아요. 나 셧다 내리고 싶다고 나도. 셧다 내리고 쉬고 싶다고. 내가 그래서 셧다운하고 네, 싶다. 내가 셧다운하고 싶은 그 마음을 대변을 해주는. 지난주 룸넥스트도어와 이겨지는 노래래요. 문이 닫는. 그렇네. 문 닫아. 가지언니 문 닫아. 문 닫고 보내겠다. 다 보내버려. 그 노래 네. 좋아하시는군요. 네. 저는 휘파람 노래 좋아해요. 휘파람 노래. 바람. 데뷔곡 바람, 바람, 바람. 다 달라. 이 노래가 이제 데뷔곡이니까 뭐 트웬티원의 곡이었을 것 같은데 네네네. 맞아, 느낌은. 근데 처음에는 저는 사실 저도 아까 그 돌아가 말했던 것처럼 블랙핑크 노래들을 들었을 때 처음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완전 트웬티원이네. 맞아. 완전 트웬티원이네. 그 생각을 예전에는 굉장히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그 생각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휘파람 노래 들었을 때 저 처음에 원래 노래가 이렇게 신곡을 듣다 보면 좋아지는 그런 맞아. 경향이 있는데 이 노래는 그 도입부터 너무 놀랬어요. 뭐야? 이러면서 되게 흥미로운 노래였고 그 템포도 빠른 거랑 뭐 미디엄 템포? 적절하게 섞여 있고 노래도 뭐 랩이랑 막 빠른 것만 있지 않고 막 빠바 그 후렴에 막 그 벅차오르는 부분도 있고 막 그래서 데뷔곡으로 적절했다. 아주 맞아. 강인하게 그 인상을 남기는데 너무 좋았던 노래고 지금 들어도 전혀 촌스럽지가 않은 듯한 그 약간 힙합의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힙합 YG. 좋아하거든요. YG가 힙합 베이스니까. 힙합 좋아하시는 힙합을 좋아하시는 MC MC 그래서 시에나. 계속 이렇게 MC 하시는 시에나. 그런가? 그래서 운동할 때 90년대 힙합 노래 듣고 들어가서 저 운동하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붐바야도 좀 좋아했었는데 그게 그거 진짜 짜치는 부분 있잖아요. 저희 점핑할 때 붐바야가 나오면 진짜 최고적으로 힘든 그게 템포가 빠르잖아요. 네. 죽어요. 그래서 이제는 붐바야 듣지 않는다. PTSD가 온다. 오히려. 듣기만 해도 숨이 헐떡인다. 너무 웃기네. 저는 개인적으로 붐바야의 그 오빠가 너무 싫어서 오빠! 진짜 너무 짜쳐서 절대 싫어하는 진짜 노래고요. 노래 듣다 깜짝 놀랐잖아요. 네. 뭐? 저는 사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트웬티원 노래를 좋아했기 때문에 초창기 노래들도 다 좋아해요. 불장난도 좋아하고 맞아요. 휘파람도 좋아하고 불장난도 네. 서핑이 있어요. 그리고 포레버 형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짜 Forever Young. 좋아하는데 근데 그건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트웬티원 노래라고 생각해서요. 그 블랙핑크 노래로는 아까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요 며칠 싹 들었을 때 저는 사실 그 이후로 나온 블랙핑크 노래들이 그렇게 취향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 나왔을 때 약간 그리고 저 힙합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아하. 약간 흠칫. 약간 그냥 별로 감흥 없는데 근데 노래들은 또 이제 약간 중독성이 또 있어. 그리고 맞아. 약간 그 후킹되는 부분을 또 맞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완전 전문가들이니까. 근데 들었을 때 제일 블랙핑크스러우면서도 강렬하고 좋은 거는 핑크배넘 아닌가? 네. 그리고 랩을 너무 잘하고 붐랩을 그 둘이 막 너무 잘하고 약간 그래서 이 노래가 좀 생각보다 더 좋네? 이거를 약간 이번에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솔로로도 활동을 사실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냥 솔로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아파트도 있고 제니가 이제 처음에 솔로를 냈어요. 그래서 네. 그 제목도
빛이 나는 솔로. 네, 솔로를 냈었고 그 이후로 로제도 솔로 내고 리사도 내고 라리사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많이 내서 이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사실은 탈 YG를 다 했어요. 그렇죠. 해서 1인 기획사를 다들 설립을 했었는데 사실 로제만 다시 더 블랙 레이블 테디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 YG에 있을 때보다 음악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팬들은 지금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도 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막 개성 있게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것도 너무 멋있고 그 아티스트로서 진짜 약간 되게 굳건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룹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원래 오늘 이제 블랙핑크뿐만 아니라 3세대 아이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일단 이 세대 같은 경우는 좀 나뉘어진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그 1세대 이전에 누가 있었을까요? 용세대. 누가 있었을까요? 서태지. 네, 서태지가 거의 우리나라 아이돌의 맞아. 시초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1세대 같은 경우는 우리 다 아는 H.O.T. 네, 그리고 잭스키스, G.O.D, 신화, 그리고 여자 아이돌은 핑크, S.E.S, 베이비복스 이런 그룹들이 1세대 아이돌에 너무 이제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세대별 구분이 1세대가 너무 명확하게 있어서 구분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2세대 같은 경우는 뭐 동방신기, 뭐 WS501, 뭐 슈퍼주니어, 빅뱅, 샤이니, 원더걸스, 소녀시대, 카라, 그렇지. 21, 아까 말했던 21, 그리고 뭐 티아라 이런 그룹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2세대부터 이미 여자 아이돌 강세가 너무 시작됐다. 왜냐면 그쵸. 원더걸스랑 소녀시대가 맞아요. 확 그 노래뿐만 아니라 멤버들 막 이런 패션 뭐 이런 것까지 다 사로잡았는데 그래도 이때까지는 2세대까지는 남자 아이돌도 꽤 대중성도 빅뱅. 있으면서 예,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3세대로 넘어오면서부터 3세대 남자 아이돌은 대중성보다는 그냥 팬덤 위주의 맞아요. 약간 활동 같은 걸 좀 많이 했다고 느끼는 게 엑소가 그나마 제일 좀 대중적인 남자 아이돌 같은데 BTS 같은 경우도 사실 빌보드로 막 타고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팬들만 거의 많이 맞아요. 듣고 대중적이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그 전에 관심 없었을 때 아무 노래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막 파이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타오르네 같은 경우도 몰랐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조금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는 대중적인 그룹들이 많이 없었고 뭐 근데 최근에 오히려 3세대가 최근에 좀 유명해진 건 세븐틴 그리고 그 몬스타엑스 요런 그룹들이나 3세대 여자 아이돌은 아까도 말했지만 레드벨벳, 트와이스 그리고 블랙핑크, 오마이걸, 마마무, 여자친구, 있지 뭐 이런 그룹들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4세대라고 합니다. 2020년도부터는 4세대로 구분이 되는데 4세대 아이돌은 뭐 에스파, 뉴진스, 으스라핌 그리고 아까 말했던 여자 아이들, 아이브 같은 그룹들이 있고요. 보이그룹을 제가 안 적어놨네요. 투모로우바이투. 네, 투바투 있고요. 모르겠어요. 그 다음은 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모르는 것처럼 보이그룹은 코어 팬덤이 워낙 세고 거기서도 맞아.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굳이 대중성을 잡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위주로 가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사실 세대를 넘나오면서 되게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블랙핑크 얘기할 때 뭐 리드 보컬, 서브 보컬 이런 얘기 했지만 사실 그 구분이 많이 없어진 상태고 리더도 아까 블랙핑크도 없었다고 했지만 그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포지션이나 생각 그런 거를 많이 따지지 않기도 하고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산업 자체도 되게 많이 달라진 점이 있는데 이제 이 아이돌 산업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에 아이돌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좀 좋아 보이는 문화는 그런 거 있거든요. 저는 생카 이런 거는 그 생일 카페라고 하는 문화가 있죠. 그 팬들이 그냥 카페를 하나 빌려서 그 멤버의 사진이라던가 굿즈, 막 메뉴 같은 걸 만들어서 판매하는 건데 저는 그런 건 너무 개인적으로 귀엽다고 생각하거든요. 생카 너무 좋습니다. 아, 행복해요 가면은. 귀여워. 그래서 진짜 실제로 너무 이렇게 귀여운데 근데 좀 문제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그 뭐 총공 한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렇죠. 총공. 네, 막 총 공격한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음원 성적 같은 걸 올리기 위해서 앨범을 막 대량으로 구매한다거나, 앨범가. 막 스트리밍을 엄청 한다거나 이런 건데,
근데 스트리밍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앨범을 많이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그걸 많이 구매해야지 뭐 포토카드도 포토카드. 내가 원하는 거 나오고 사인회도 갈 수 있고 근데 그걸 다 쓰레기로 버린단 말이죠, 앨범을. 그래서 이게 되게 고질병으로 되게 지적되는 문제이기도 맞아요. 한데 혹시 이런 것들 약간 팬덤 문화에 좀 어두운 면이나 내가 봤을 때 좀 이상하다 싶은 것들 있으셨나요? 제가 지금 덕질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사실 너무 팬들을 진짜 돈으로 보는 게 너무 느껴져요. 그래서 석진 씨가 지금 진이가 제대를 했지만 네. 군대 가기 전에 네. 허그 이벤트를 했습니다. 허그회를 열겠다. 아. 그래서 본인이 팬들을 생각해서 한 이벤트인데 이걸 하이브가 어떻게 그 응모를 받았냐면 이 공지 나간 후로부터 앨범을 산 사람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 그것도 이제 올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 이벤트 응모 자격인 거예요. 그럼 또 다시 네. 사고. 그렇죠. 그러라고 다시 하는 거지. 예, 그래서 팬들이 화가 난 거죠. 미쳤냐, 재고떨이 하냐 그치. 해가지고 난리 치고 그때서야 바꿨죠. 그 전에 산 사람까지 포함해서 프루프 앨범이랑 뭐 거기까지는 포함한다 해가지고 규정을 바꾸고 어쨌든 아티스트가 의도했던 것을 그치. 그런 식으로 꽈서 하는 게 너무 열받는다. 그래서 진짜 그런 앨범 깡을 만드는 되게 너무 진짜 그렇게 하는 문화가 저는 정말 어두운 이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문화를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뒤까지 따라가는 사생팬들 그런 사생팬. 것들도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아이가 좋아하는 그 아이돌이 있어서 투바투 말고요? 투바투 말고 이제 그 이즈나라는 아이랜드 2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데뷔한 걸그룹이 있는데 네. 그 걸그룹 이제 팬클럽을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입하고 싶다. 거기만 뭐 열리는 사진들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유료로 가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게 1년 단위로 결제를 계속 해야 맞아요. 되고 갱신해야 돼요. 예, 구독을 해야지만 열리는 게 안에 있었는데 근데 이 그룹이 사실 아직은 정식으로 데뷔를 한 그룹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에 마마통해서 데뷔를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이제 팬덤을 많이 네네네. 쌓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제를 했는데 사실 들어가서 보니까 뭐가 없어. 없다. 아, 별거 없다. 별거 그럴 없다. 수 있지. 진짜로. 그래서 너무 당황했어요. 이게 음. 끝이야?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진짜 장사치처럼 구는 음. 거지.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고 하면 근데 이게 또 되게 이상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상품이 아이돌이잖아. 근데 그렇죠. 아이돌은 사실은 사람인데 맞아. 그 사람을 가지고 상품화를 시켜야 음. 되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진짜 이상한 것들도 있고 근데 또 소비하는 사람도 사실 상품으로 소비하거든요. 그쵸. 그리고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처럼 대접을 안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네 사고 치지만 마라. 이 마인드가 되게 웃긴 마인드잖아. 그러니까 너네는 내가 좋아하는 상품이고 나는 지불해줄 의사가 있으니까 사고 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고 막 하라는 것도 좀 웃기기도 하죠. 그래서 약간 팬문화도 진짜 아까 말했던 생칼처럼 좀 귀엽고 막 되게 좋은 면들도 있고 사실 그리고 뭔가를 덕질한다는 거는 또 되게 좋은 거기도 하잖아요. 그런 반면에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특히 기획사의 문제들도 굉장히 많고 그 요즘에 그 기획사가 정말 문제가 많죠. 그런 것도 너무너무 많기도 하고 이 팬덤 문화가 더 이상한 거는 돈을 내는데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보통 소비자는 뭐 맞아. 내가 산 상품이 이상하면 AS를 받거나 뭐 이제 뭐 공정위에 얘기를 한다거나 하는데 팬들은 이상한 게 막 그런 취급도 제대로 못 당하는데 막 돈은 이렇게 갖다 바치고 이번에 아미 굿즈 왔는데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어디서 50원짜리 무슨 이상한 지갑 같은 동전 지갑 같은 걸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심각하다라고 느꼈어요. 하이브는 근데 진짜 좀 지금 많이 심각한 것 각성하라. 같아요. 저희가 하이브 얘기까지 하면 끝도 없고 그럼 네. 미니진님께 맡겨보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는 뭐 최근에 내가 눈여겨보고 있는 아이돌이나 아니면 곡이 있는지 한번 이제 소개, 추천 한번 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최근에 아이브 유진을 가장 눈여겨보는 아이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면 참 이쁜 것 같아요. 맞아요. 참 이뻐 진짜. 저 친구는 제2의 수지가 되겠구나. 처음 보자마자 딱 그 느낌이 있어서 얼마나 크나 보고 있습니다. 노래도 잘하고. 이분 노래가 너무 좋잖아요. 네. That's my life. 난 갤럭시. 네. 이 방송에 많이 시에나도. 걱정돼요.
네, 저도 가지 언니, 그 안유진님 굉장히 좋아하고, 저는 아까 잠깐 말했던 그 이진아라는 걸그룹을 제가 이제 아이 때문에 가입을 해가지고. 아이랜드 2를 다 봤어요. 처음부터 다 보니까 그 와우. 원래 입이 되지. 맞아요. 아, 그들의 그치. 힘든 거, 그 어린 애들이 근데 또 보면서 와 되게 어린데 생각이 되게 깊고 멋지다라는 멤버들도 있었고 그래서 원래 아이가 보는 거 옆에서 훔쳐보다가 엄마가 더 약간 맞아. 좋아했던 케이스. 그래서 딱 그 멤버가 7명인데 뽑힐 애들이 딱 잘 뽑혔다라는 오. 그 느낌이 들어서 요즘은 그 이즈나라는 그룹이 이제 곧 나옵니다.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홍보까지. 저는 약간 이건 좀 사심해서 추천을 해보고 싶은데 왜냐면 네. 저는 있지 나왔을 때 진짜 좋아했거든요. 아. 달라 그 맞아요. 뮤직비디오 하루에 몇 번이나 보면 좋아했는데 어. 이 그룹이 어느 순간부터 JYP가 감을 잃었는지 색깔이 좀 퇴색됐어. 네, 그러니까 막 그 마피아 가사 음. 이상한 이유로부터 갑자기 그래서 너무 속상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너무 지금도 좋아하는데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약간 그런 감정 같아. 있지 너무 좋은데 왜 요즘에 그런 노래 안 내? 근데 최근에 나온 이매지너리 프렌드라는 노래가 되게 좋아요. 가는 길에 기존의 들어볼게요. 있지랑은 약간 느낌이 다른 노래인데 그 춤도 진짜 멋있고요. 노래가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거를 괜히 홍보해 봅니다. 듣보영화 인스타그램 아이디입니다. db.movies db.movies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콘텐츠 특집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주는 이제 다시 영화로 찾아뵐 건데 영화가 아직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는 또 다른 영화로 한번 우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